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론과 그다음에 실전 그리고 다양한 다른 분들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책은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실제 브랜드를 만들 때 다른 상품 브랜드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서비스를 브랜드로 만들 때 필요한 다양한 실용적인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부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바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고요. 빌 비숍 지음으로 진행되어 있고 3P 바인더의 그 대가죠. 강규형 대표님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선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 커뮤니케이션즈의 CEO고요. 빌 비숍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브랜드 전문가로 25년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빅 아이디어 어드벤처를 창안하고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뒤 지금까지 하인즈에 인수된 웨이트 웨처스를 비롯해 전 세계 전역에 4천여 개 회사가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도왔지요. 1987년부터 팀원들과 함께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펭귄 프로블럼을 해결해 왔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12개 언어로 출간된 롭스터를 파는 법, 랍스터예요. 이 마케팅의 선구적 도서로 평가받는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 핑크 펭귄 딱 제목 보면 떠오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시죠? 보통 펭귄 하면 회색 펭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 중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짝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찜해놓은 그 짝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너무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고 똑같아서요. 근데 거기에 핑크 펭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느낌 어떠세요? 확 알겠죠? 그래서 이 핑크 펭귄이 되라 이 느낌의 책은 저희 다니엘 핑크가 썼던 보랏빛 속아온다 그 느낌하고도 맥락이 굉장히 많이 통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This is Marketing이라고 했던 책을 썼던 세스 고딘의 마케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빌 비숍의 전작 관계 우선의 법칙의 실전편이자 완결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관계 우선의 법칙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의 실전편, 완결편인 이 핑크 펭귄을 읽으면 브랜드를 만드시거나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책을 감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감수한 분이 박재현 한국 브랜드 마케팅 연구소 대표인데 감수한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자는 펭귄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어나더 원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무채색의 펭귄 수천 마리들이 아무리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한들 그걸 누가 알아보겠냐는 얘기다. 결국 그런 일반 펭귄들은 저가 전략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은 다름 아닌 달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핑크 펭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분이 자신이 강의할 때 썼던 문장들을 10개를 나열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핑크 펭귄에 녹아있다라고 감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뻔하면 까인다. 기대 심리를 잡아라. 브랜드는
파격이 키운다. 진입 장벽을 높여라.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다. 연애하듯이 마케팅하라. 고객과 끊임없이 썸 타야 한다. 고객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 고객의 생각을 생각하라.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하라. 어때요? 이 책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기대가 올라오면서 아마 책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은 맞아 하실 거고요. 이 책을 처음 듣는 분들은 핑크 펭귄 해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저거 내가 꼭 사서 읽어야 될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목차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 유빙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세뇌당한 마케터, 그 다음에 구름의 패키지, 약간 그 프리미엄 패키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칼자루를 쥐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파트 2에서는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라. 결국 가치를 만드는 최상위 버전의 이 서비스를 하려면 빅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파트 3에서는 빅 아이디어 패키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빅 아이디어를 셀링, 파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트 5에서는 동기부여예요. 벗어날 방도는 분명히 있다. 지금 많이 힘들거나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 파트 5를 통해서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게 이 책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 서비스는 더 좋아요. 우리 제품은 더 발전됐어요. 우리는 가격도 싸요. 이러면 고객은 생각합니다. 헷갈려. 어디서 사지? 에이, 모르겠다. 선택이 귀찮군. 그리고 선택조차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자산관리사입니다.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팝니다. 우리는 스시를 팝니다. 누구나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다. 문제는 우리가 속한 업계의 다른 모든 펭귄들도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아무리 당신과 당신의 제품이 다른 여타의 제품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들 고객들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제품과 서비스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른 빅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브랜딩의 목적은 바로 고객의 뇌에 기억되는 것이고요. 고객은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모든 상황에 설명하거나 나열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기억할 뇌의 공간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구나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롤로그에 펭귄 프라블룸이라는 게 나옵니다. 펭귄 프라블룸 단어만 보시더라도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펭귄들도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펭귄 프라블룸이야. 스스로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뿐이에요. 문제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잠재 고객의 눈에 당신과 당신의 경쟁자들이 똑같아 보인다면 잠재 고객은 가능한 한 싸게 공급하는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만일 당신의 이 고객이 가격에 대해서 논한다.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서비스를 해주는 비슷비슷한 다른 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프리미엄 펭귄 전략을 쓰지 않으시면 가격 경쟁에 밀려서 결국은 경쟁력 없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프롤로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펭귄이 아니야. 경쟁자들과 완전히 다르거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잠재 고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점이다. 당신의 잠재 고객들은 다른 펭귄들과 당신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당신이 나머지 모두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봐 주는가? 따지고 보면 펭귄은
하나하나 모두 나름의 생각과 느낌, 능력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존재다. 하지만 아무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하고자 애쓰지 않는다. 그들의 패키징이 다른 펭귄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 프롤로그만 읽더라도 이 책 진짜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비즈니스를 고민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 빅 아이디어를 시도할 때조차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부터 생각하니 똑같이 힘들어진다. 가령 방 안의 온도가 추운데 0.5도 정도만 올리면 사람들이 인식을 할까요? 모르죠. 근데 아까 한 20도 정도에 맞춰져 있던 걸 한 30도로 맞춰놓다고 생각해 보세요. 22도나 이 정도 아니고 뭐 22.5도 이렇게 아니고 아예 30도나 35도를 올려버려. 그러면 좀 있다가 더워. 여기 누구야?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그때서야 그 더운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글거리는 펭귄 문제랑 똑같습니다. 다른 펭귄에게서 이 벤치마킹에서 얻는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0.5도의 온도 변화 같은 작은 개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모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도 없고 독특한 플레이어로 두드러질 수도 없다. 그저 추종자가 될 뿐이라는 거죠. 이제 19세기 시대부터 늘 비즈니스 중심에 있었던 제품과 서비스를 잠깐 내려놓고 그걸 다르게 파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공식은 이렇습니다. 제품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만드는 기계를 구축한 다음 만들어 팔아라. 어때요? 이 공식이 딱 통하죠? 제품을 고안한다. 그것을 만드는 기계를 구축한다. 3.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 4. 많은 돈을 번다. 5. 저택을 매입한다. 6. 하인을 고용한다. 이런 패턴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고안한다. 그것을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한다. 해당 서비스를 판매한다. 많은 돈을 번다. 저택을 매입한다. 하인을 고용한다. 이게 지난 200년 동안 이 공식대로 부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인공지능의 시대고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이트에서 이야기했던 맥락하고 일치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디어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 온도를 충분히 높이 올리고 진정으로 뜨거운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잠깐 잊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 대해서도 있고 새로운 출발점에 초점을 맞춰 사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넘버원 고객 유형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고객을 정의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저 그런 평범한 상품을 팔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넘버원 고객은 어떤 유형일까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고객을 쭉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 중에서 최상의 고객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세요. 어차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당신도 그저 그런 평범한 잊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날 먹여 살리는 게 이런 사람도 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버려보세요. 그리고 프리미엄 내가 생각하는 타겟 딱 그 고객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차별화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게 핵심인 거지 평범한 상품을 혹시 언제 팔릴지 몰라서 다양하게 갖추는 건 크게 효과가 없다. 이를 월마트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효과를 쫓아하면
일반 사람들, 일반 이 상업을 하거나 일반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마트가 할 수 없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핑크 펭귄에는요, 패스트푸드형 사업체와 구르메형 사업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의 수준을 높이는 빅 아이디어를 패키징하는 걸 구르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미엄 전략을 구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핑크 펭귄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신의 고객에게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라고 어떤 지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갖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 없다. 왜? 내가 생각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략을 매기면 줄을 서서라도 당신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 돈을 주면 나는 물건을 팔고 그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팔겠다는 전략을 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비축 본능을 작용한다고 해요. 저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다양한 희소성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상상하는 순간 무조건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 방식으로 홈쇼핑의 대부분도 얼마 안 남았다고 마감이 되고 있다고 지금 요번까지만 이걸 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희소성에 소구를 하고 결국 사람들의 비축 본능을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객을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 난 이런 고객만 만들고 싶어, 이런 고객만 상대하고 싶어 하면 고객이 당신을 만나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지를 설정하면 돼요. 영리한, 전문적인, 개방적인, 존중하는, 배려하는, 신뢰받는, 영향력 있는 어때요? 이런 단어들을 딱 떠올리는데 고객이 당신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서비스를 하면 고객은 돈을 논하지 않고 당신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파트 2에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라는 부분에 보면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타이타닉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효과를 내는 방법 첫째는요. 대개 제품의 특성이나 세부사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관심을 붙잡아 두려면 당신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구명보트가 필요해서 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타이타닉은 침몰할 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구명보트를 사놔라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고객은 당신의 제품의 특성이나 세부사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차가 덜컹거려서 불안감을 느껴서 정비소를 갔어요. 근데 그 정비소에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스톤하고 디스트리뷰터 캡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까다롭고 귀찮고 불편해. 그냥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 타면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고쳐줘라. 정비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서비스가 끝나는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느라 결국은 설명을 구구절절 하다가 고객이 머리가 아파갖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다 더 최악은 뭐예요? 거기까지 왔다 갔는데 안 고치고 가서 구구절절 설명했던 당신 때문에 정비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진짜로 안전의 문제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서 선장에게 궁극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말해줘서 구명보트를 구비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AS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명보트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당신의 서비스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징의 핵심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해서 명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적 이득이 바로 최상의 이득이고 그 다음 2차적 이득, 3차적 이득. 핵심은요. 사람들은 2차적 이득보다는 최상의 이득을 거기에 소구를 했을 때 훨씬 더 당신의 상품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최상의 이득이라 하면 저 웹사이트 만들고 싶어요.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신이 기존에 만들어왔던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자랑질을 하느라 급급합니다. 근데 고객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전문가가 넌지 알고 찾아왔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줄 건데가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이걸 하면 되게 있어빌리티하고 좋아 보일 거다. 근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최상의 이득은 뭐다? 바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다. 나에게 서비스를 받으면 당신의 비즈니스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보통 2차적 이득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이거든요. 근데 최상의 이득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향유하는 것. 여기에 어필하면 되고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2차적 이득인데 최상의 이득은 꿈꾸던 삶을 실현하는 것. 여기에 어필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하고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한 이유와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뇌는요, 네이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서비스를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해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7단계 프로세스, 이거는 방식이고요. 그걸 이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고객의 머리에 딱 들어갈 퍼스널 브랜딩 패키지. 이렇게 만들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있구나. 7단계라 그랬으니까 7단계를 거치면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텐데 퍼스널 브랜드 패키징 상품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7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뭘 하라는 거야? 뭘 기억해야 되지? 이러다가 방법을 잃고 방향도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책을 읽고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10년이 넘게 해왔던 방식들은 주로 과정을 설계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만드는지에 대한 방정식도 설계해봤고요. 프로세스도 정리해봤고요. 매니지먼트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다 알아요. 근데 뭘 아느냐면 그 각각에 대해서 상품으로 인식시킬 만한 브랜드 네이밍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조현심은 지식소통가라고 얘기하고 지식소통가는 이 살아있는 지식, 사람을 소개하는 걸 지식소통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퍼스널 브랜드를 이 매니지먼트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소통가라고 하는 거를 어필했으면서 막상 퍼스널 브랜드의 다양한 방식들과 그 다음에 상품군들을 교육과정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이 매니징 컨설팅 프로그램에 다 도입해놓고도 그 자체를 하나하나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에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핑크 펭귄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이트로 또 다른 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30초 내에 내가 하는 상품을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정리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는 코너를 정리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해놔야 어떤 자리에서든지 필요한 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평범하면 까인다. 나는 그냥 펭귄인가? 핑크 펭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들에게 단순히 0.5도 차이 정도의 수준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소개하거나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획기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도, 38도까지 올려가지고 옷을 벗으면서 완전히 찜통을 만들어 놨네. 그래서 획기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완벽히 나으며 전혀 다른 그 무엇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비즈니스의 우글거리는 검고 하얀 펭귄 떼에서 당신은 유일한 존재, 핑크 펭귄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